대구시가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하고 인사까지 개입하는 대구관광뷰로를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 감시의 눈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은 김관용 도지사가 3선 연임으로 물러나는 가운데 10명이 넘는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경상북도지사 선거를 알아봅니다. 유월항쟁 30주년을 맞아 과거 민주화 운동과 진보의 성지였던 대구의 역사를 재조명해봅니다. 첫 순서로 대구의 유월항쟁을 짚어봤습니다. 상주 영천 민자고속도로가 이달 28일 마침내 개통합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항 서울 간 거리가 33km나 단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무난하겠지만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는 흐리고 바람이 불어서 낮더위가 심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하늘에 구름도 거의 없는 데다가 또 기온도 평년 이맘때만큼 올라서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28도, 경산 29도, 경북 대부분 지역은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대기질은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30도로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도 일시적으로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시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면서 대구관광뷰로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대구시가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인사까지 개입하면서도 시 산하기관이 아닌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 감시의 눈길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사단법인 대구관광뷰로. 외국 관광객 유치를 통해 대구의 관광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에 있던 대구 컨벤션 관광뷰로에서 관광 기능만 떼내 별도의 법인을 만든 건데, 법인 이사장은 대구시 행정부시장, 대표이사는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겸임 중입니다. 이 법인을 만들기 위해 대구시는 지난해 9월 조례를 만들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에만 2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법인 형태지만 대구시 파견 공무원이 상주하고 대구시가 예산을 주며 통제하는 사실상의 출자 출연기관입니다. 출자 출연기관이 아닌 법인으로 만들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인사, 예산, 조직 등 모든 업무를 사실상 대구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라든가 아니면 지방의회 통제, 그다음에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통제에서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적인 통제를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류의 사단법인을 남발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구시를 등에 업고 막대한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표이사 선발 과정도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구시 관광행정을 총괄하는 A국장을 내정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형태만 사단법인이지 대구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실상의 대구시 산하기관을 자신이 설계하고 그곳의 대표로 내정됐던 겁니다. 사장 공모에 참가했던 후보들을 모두 들러리로 전락시킨 셈입니다. 비록 A국장이 아들 특혜 채용에 연루돼 대표직 포기를 선언했지만 과연 이 조직이 대구시 관광진흥을 위한 순수한 목적만 갖고 있었는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공항이 통합 이전하게 되면 이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대구시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지원 방안을 두고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는데 지원 사업비가 적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통합 대구공항 이전 건의서에 책정된 공항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는 3천억 원입니다. 경상북도의 연구 용역은 이 지원 사업비의 적정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인 경북정책연구원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와 수원과 비교했을 때 3천억 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 사업비 대비 지원 사업 비율은 광주와 수원이 7%대지만 대구는 4.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모로는 지원 사업의 실행 가능성이 낮다며 재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다 지역적 특색도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전이 돼야 될 대상지를 대상으로 조사가 됐다기보다는 수원공항에 제시가 되어 있는 이전 컨디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에 맞춰서 현재 금액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경상북도 역시 주민 동의와 설득을 위해서는 지원 사업비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합공항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 대구시와 전체적인 큰 틀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은 갖고 가지만 주민들의 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한 규모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피해 주민 중심의 지역 발전을 위한 특화 사업 발굴과 도로, 철도 구축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마무리되는 용역 결과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에 의견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찰 관사 운영 규칙에 맞지 않게 대구 경북지방경찰청장 관사가 호화롭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장 관사 단독주택 면적은 391제곱미터로 계급별 경찰 관사 운영 규칙 기준의 3배 정도로 지방경찰청장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장 관사 단독주택 면적은 283제곱미터로 운영 기준을 2배 넘어 지방경찰청장 가운데 3번째로 컸습니다. 일 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점검해보는 순서죠. 오늘은 그 3번째로 경북도지사 편입니다. 3선의 김관용 도지사가 물러나는 가운데 여야를 합쳐 모두 10명이 넘는 후보가 거론되면서 벌써부터 물밑선거전이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전국 유일의 3선 광역단체장인 김관용 도지사가 물러나면 현역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만큼 도전자에게는 엄청난 기회나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거론되는 후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3선의 강석호, 김광림, 이철우 의원과 재선의 박명재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현역 단체장으로는 3선의 김영석 영천시장, 남유진 구미시장, 재선의 최양식 경주시장 등 3명의 도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에서는 안동 출신 권오을 전 국회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의 재도전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에서 경북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삼걸 전 경북부지사와 오중기 도당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 찾기가 과제로 꼽힙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김관용 지사가 77.7%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렸지만 최근 한국당의 전국 지지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고 보수표도 양분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정당들의 지지도도 높아지면 판세가 과거와는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오히려 강세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경합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축할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당제 구도인 만큼 후보 개개인의 호감도도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끼리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은 좋은 정책도 나오게 되고 정책이라든가 후보의 인물됨이라든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후보가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의 텃밭으로 경쟁 구도가 없었던 경북. 보수가 균열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찾는 유권자들이 늘어나면서 내년 선거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정책과 인물 대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상주 영천 간 민자고속도로가 오는 28일에 마침내 개통합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항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33km나 단축돼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가 시원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94km의 4차로 주 도로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회차로와 중앙 분리대 그리고 요금소에서는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민자 고속도로가 오는 28일 개통되면 포항 서울 가는 대구와 구미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 거리는 33km, 시간은 32분쯤 단축됩니다. 거리 단축으로 승용차는 4,000원, 4종 화물차는 10,000원 정도 기름값도 절약됩니다. 고속버스 기사들은 대구 상습 정체 구간을 거치지 않는다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대구 구간은 평일에도 항상 지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어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포항에서 서울로 갈 경우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거리가 20km 정도 짧아 서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경북 북부권 주요 도시에 포항 관광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상주, 안동, 영주에서 바닷가도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집 포항입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포항의 관광지라든지 모든 것을 중부권에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항에서 도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30분 정도 줄어듭니다. 현재 고속버스로 포항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 10분. 앞으로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3시간 40분 만에 갈 수 있어서 서울 접근성이 한결 나아집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지급했지만 쓰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이 3,300억 원 정도이고 추가로 줘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7,900억 원 정도로 이 돈이 사드 운용 비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미집행, 미지급 방위비 분담금을 더하면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내야 한다고 주장한 10억 달러, 약 1조 원과 비슷한 금액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이 사드 비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가 진실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30년 전 군사정권에 맞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전환점이 된 6월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그 의미와 대구의 근현대사를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대구의 6월 항쟁이 어떤 의미였는지 신병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권의 포갑 정치는 1987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새해 벽두에 터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은 온 국민을 분노케 했지만 군사정권은 국민 염원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저버리고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합니다.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호원 조치에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 조작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6월 10일 국민대회에는 전국적으로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이 나올 때까지 더욱 거세졌습니다. 대구에서도 중앙로와 동성로, 서문시장 등 시내 전역에서 정권 퇴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대구도 서울, 부산 못지않게 연이은 3만여 명의 시민들이 호원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도심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시위 투쟁을 벌였고 6월 항쟁은 4월 혁명과 달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넥타이 부대로 상징되는 회사원 등 30, 40대와 일반 시민들까지 직접 참여한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거를 다 제공해주고 했던 그런 거 보면 전 시민들이 사실 하나 똘똘 뭉쳐서 했던 항쟁으로 뭐 충분히 기억될 것 같고. 국민들이 일궈낸 6월 항쟁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으로 남겼고 그 정신은 30년 뒤 국정농단의 반대에 타올랐던 촛불혁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30년 동안에는 우리 사회 시민사회가 굉장히 발전된 거죠. 사회 전 부분에서 이제 그 민권의식이 성장을 하고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대구의 6월 항쟁. 그러나 친여당 지역으로 불리던 대구에서 타오른 민주화의 횃불은 당시 정권이 기대고 있던 지역적 기반도 강력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를 전두환 정권에 보내면서 6.29 선언이 나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기록적인 우박이 쏟아진 지 일주일.
다시 찾은 피해 현장은 처참했고 농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북의 모든 농업인 단체가 한 목소리로 우박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우박이 쏟아붓고 간 지 일주일, 남아있던 줄기마저 말라 죽어 무슨 작목이 심어져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 알았는데 다 계속 죽고 있네요. 현재로서는 답이 없어요. 수박은 모든 줄기가 잘려나가 금방 모종한 밭처럼 말끔해졌습니다. 고추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새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토양 환경이 달라 대체 작목도 마땅치 않고 심는다 하더라도 생육 적기가 아니어서 작황이나 판로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추나 수박 같은 데는 대비를 너무 많이 해갖고 콩은 심으면 줄기가 나고 열질 않아요. 사과는 상처 부위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처가 나지 않은 열매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과는 피해를 입은 열매를 모두 따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농약도 치고 수세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도 이상한 설계 방식 때문에 최대 피해 지역인 봉화는 평균 40%도 안 됩니다. 이쪽은 제우려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2,000평 정도 10년생 정도 얘기하면 자기들은 40만 원에도 들고 70만 원에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지역 견적 뽑아보면 한 200만 원 정도. 경북 15개 모든 농업인 단체는 정부가 직접 피해 지원에 나서도록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우박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라. 경북도는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또 보험 재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문제가 많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산정 방식 개선과 대상 품목 확대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 북구의회가 북구 태전동에 대구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북구의회 김준호 의원은 도심 개발과 확장에 따라 대구 운전면허 시험장이 소음 피해 등 주민 민원과 불편을 야기한다면서 시험장을 3호선 동호동 차량기지 주변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의회도 지난 2015년 대구 운전면허 시험장 이전을 거듭 촉구했지만 이전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대구 시립희망원 관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모 전 총괄 원장 신부가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생활인의 생계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가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회계과장과 사무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5개월, 보조금 부정지급에 관여한 달성군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씩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시가 아시아에서 두 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파리식 수술을 받은 손진욱 씨를 메디시티 대구를 알리는 홍보맨으로 채용했습니다. 임시 계약직 신분의 손 씨는 앞으로 대구 의료관광진흥원에서 대구를 방문하는 해외 의료관광객들에게 의료관광을 안내하고 픽업 서비스까지 할 예정입니다. 1년 6개월 전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왼쪽 팔을 잃은 손진욱 씨는 지난 2월 교통사고 뇌사자에게 팔을 공여받아 손부터 손목 아래 팔 5cm까지를 이식받았습니다. 순환사고가 집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대구 소방본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을 맞아 잠수장비 세트와 고무보트 등 순환구조장비를 새로 사거나 정비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2달 동안은 신천 물놀이장과 동촌 유원지를 119 시민수상구조대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2014년부터 3년 동안 대구의 전체 순환사고 가운데 54.7%인 170건이 6월에서 9월 여름철에 일어났습니다.
어제는 흐리고 바람이 불면서 낮더위가 심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하늘에 구름도 거의 없이 맑은 데다가 기온도 평년 이맘때만큼 올라서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경산 29도, 경북 대부분 지역은 27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낮 기온 28도를 웃돌겠습니다. 구미와 상주의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청송의 낮 기온은 27도 예상되고요. 봉화 26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서 27도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낮더위도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